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중국 현지에서 항서제약의 슌파오양 회장 관련해서 기사 나왔던 부분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815억 정도 매출이 나와서 역대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결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제약 관련되는 기사죠. 상반기 매출이 815억으로 역대 최고 실적인데요. 연결 기준으로 상반기 누적으로 해서 815. 이 부분도 이제 전년 동기 대해서 17.8%고 2분기만 따져도 469억이거든요. 작년도에 이제 2분기가 연결 기준으로 357억이었는데 여기 대비해서 469억이기 때문에 31.16%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신규 제품이나 아니면 기존의 제품의 어떤 가격이나 물량이 증가되는 어떤 부분일 건데, 이번 매출은 항남 공장은 이제 삼성제약으로부터 이제 인수한 공장이거든요. 420억 정도 들여서 기존의 남양주에 있는 공장 규모보다는 3배 이상 큽니다. 이 향남 공장이. 그래서 향후에 CGMP 인증을 해서 리보세라닙의 이제 국내 생산 공장의 어떤 전략적 그 기대감이 높은 게 항남 공장이죠. 근데 이런 항남 공장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CMO 관련되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요 사업 부분의 가동이 일시로 이제 중단된 상황에서 나머지 사업 부분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계속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의약품 관련되는 부분과 이 컨슈머 헬스케어 관련되는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이 계속 이제 성장세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으로부터 이제 편입했던 신화 어드밴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매출 구조는 좋아지고, 신화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600억 정도 매출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제약의 어떤 성장서에는 계속 이제 이바지를 하는 어떤 부분이겠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억 9,500만 원. 다른 어떤 제약사에 비해서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은 아직 이렇게 보시면 작년도 1분기부터 분기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크진 않습니다. 그만큼 판관비의 비중을 많이 넣어서,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판관비가 많이 되어 있어 이제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데, 차츰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상반기 일회성 재고 처분이 집중되면서 원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1분기가 이제 19억이었는데 상반기 전체가 한 2억 정도면 그 2분기 때는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은 좀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사 생산 기반의 고마진 전문의약품 판매, 대부분 이 전문의약품이 뭐 제네릭 형태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남양주 공장이라든지 이런 항남 공장 관련되는 가동률이 일단은 증가하고, 매출 확대해서 원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다.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가율 개선이 되면 매출의 어떤 성장성 뿐만 아니라 이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이 좀 더 가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박재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좀 더 이제 고성장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현지에서 이제 슌 파오양 회장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어서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이 사진을 제가 들고 왔는데, 진양곤 회장이 이제 66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 회장 같은 경우는 1958년생이니까 뭐 한 8살 정도 많습니다. 진양곤 회장보다 순 회장 자체가. 이분이 본래 이제 뭐 그 약대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이 과거에 90년대 이전에는 그냥 국영기업이었어요. 국영기업으로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민영화가 이제 90년대, 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중국 쪽에서도 이제 그 항서제약이 국유화해서 민간으로 바뀌면서 순 회장이 이걸 인수하거든요. 인수하면서 90년대부터 신약 개발을 해야 된다, 제네릭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추진했고,
2000년도에 넘어서는 이제 리보세라믹 관련되는 부분들을 라이센스 인을 해오면서 본격화를 시켰고, 자체적으로는 이제 뭐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개발해서 2018년, 2019년도에 허가받는 신약 중심의 구조로 계속 이제 바꾸려는 의지가 뭐 강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2021년에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이제 중국 자체 내보다는 해외로 어떤 진출을 방향성을 하면서 이제 새로 이제 그 부사장들도 영입하면서 글로벌화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50세 이후에 이제 그 마치 그 뭡니까 소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에서 은퇴를 했다가 셀트리온 주가가 좀 안 좋아지면서 2년 전에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이끌고 있듯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항서제약으로 돌아와서, 왜냐면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70%뭐 빠지면서 코로나 이후에 올라갔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다시 이제 그 순 회장이 들어와서 좀 수습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일단 조직의 어떤 재편, 새로 이제 인물들을 정리를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국제화가 가장 뭐 중요하다라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국제화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한쪽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에서 라이센스 아웃 형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인 그 실제 이제 FDA랑 EMA 규제를 넘어가는 것, 이 부분이 지금 신약으로는 안 되고 있고요. 중국 약물 중에서 FDA를 그 항암제 주사제로 제일 처음에 이제 2011년도에 허가받은 게 또 항서제약이거든요. 그만큼 국제화의 진행을 계속 이제 그간에 해왔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뭐 PD1 발사 반복이 지연이 CRA를 2번 맞았다는 부분, 이게 지금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단점입니다. 근데 한 축인 라이센스 아웃 형태는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콩 상장도 성공적으로 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PD1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을 전형적으로 항서제약이 빨리 하는 편은 아닌데, 뭐 안 하지는 않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시간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 이제 뭐 부사장으로 영입해왔던 그간의 뭐 구조조정이 좀 되었던 부분에서 이 부분의 어떤 역량들도 분명히 뭐 반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작년도에 뭐 시스템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과 FDA가 요구하는 부분에 이게 시간만 들어가는 게 돈을 다 넣어서 밸리데이션도 하고 시스템도 갖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온 것이 팀을 정리하는 거랬죠. 21년도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R&D 인재를 위해서 새로 어떤 이제 인재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네릭 중심이다 보니까 영업 인력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R&D 인력들을 대부분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라이센스 아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신약 개발 캄네리주맙도 했고, 그래서 중국 외에 이제 글로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작년도 보면 항서제약의 직원이 2만 명입니다. 예. 상당히 이제 뭐 그 중에서 R&D 인원 자체가 이제 5천 명이 넘거든요. 그만큼 R&D, 그 다음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 형태의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합류한 뭐 장림진 관련되는 부분, 이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시스톤에서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도에 한국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서제약의 국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관련되는 부분, 최근에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쪽에도 한 17조가 넘는 라이센스 아웃을 할 만큼 되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펑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빅파마에서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대사질환 쪽에도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이런 어떤 확장들을 항서제약이 인적인 어떤 유입을 보면 계속 뭐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성과를
혁신과 변혁의 힘을 뭐 입증한다. 그래서 R&D 관련되는 부분에서 빅파마 수준의 계속 투자를 연간으로 보면 1조 이상을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혁신 제품들이 이제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올해는 이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국제적 힘을 키워야 된다. 국제적 힘이란 말은 결국 이제 FDA나 EMA에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홍콩에도 상장을 시켜서 자금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여정에 지금 캄넬리주맙의 FDA 관련되는 부분에 허가도 반드시 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HLB 계열종에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태깅을 하면서 5일선 저항을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도 강보합권 정도 흐름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5일선에 아직 회복은 안 됐습니다만, 월요일에 그러니까 14,000원대에서 지금 15,000원대로, 캔들의 모습은 이제 양봉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이제 밑꼬리 흐름으로 5일선 부분까지 일단은 진행을 해왔고요. 오늘 한 2% 정도. 테라피틱스는 여전히 볼린저 밴드 스키즈 상태에서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3,000원대 중반에서 행보를 해주고 있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어제 가장 강했고, 오늘도 연속해서 일단 거래는 작습니다만 이틀 연속 양봉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 흐름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준봉을 내일 좀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이제 9월달 전에 이제 그 기대감을 반영하는 형태의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항서제약의 어떤 입장 표면이 나오는 시점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지난주였고, 지난주 이후에 이제 그 어떤 그 풋옵션과 더불어서 좀 빠졌던 부분을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사가 항서제약에서 언제쯤 나오느냐가 가장 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